안녕하세요. 폴킴입니다. 교회 행정학 개론 20번째 시간 교회 행정 리더십 교회 행정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배우고 또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행정 이론은 리더십의 이론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리더십의 연구는요, 그 역사와 연구량이 엄청나게 많죠. 교회 행정학을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또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서점이나 그 도서관에서 교회 행정학 자료를 찾으려면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한국이나 외국이나 교회 행정 이런 자료는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리더십에 관한 그 연구, 저술, 책들은 굉장히 많이 있죠. 많이 있죠. 그래서요, 리더십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그렇게 양이 너무나도 많고 또 각각 말하는 그 학자나 또 그 통솔하는 그 리더들이 많은 리더십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의하는 것은 그 수만큼이나 많아서 이렇게 조금은 이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 교회 행정 리더십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예, 교회 행정 리더십. 자, 그 전에 그 리더십, 또 리더십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리더십은요, 조직 내에서 조직력을 갖추지 못하고 헛되는 요소들을요, 한 곳으로 집중을 시켜서 통일된 에너지를 전환시켜서 핵심 기능을 담당하고 그것을 구심력으로 만드는 것, 또 구심력으로 형성하는 것, 이것이 리더십입니다. 참 말을 많이 비틀었네요.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이게 그 리더십이 이런 말인 것이 일 것 같다. 알쏭달쏭 말을 많이 뒤집었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되게 중요합니다. 리더십이 그 말 자체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리더십이라는 것은 조직력을 갖지 못하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 형태를 갖다가 하나를 모아 모으는 것이죠. 그리고 통일된 에너지를 전환시켜서 그 핵심 기능을 만들어 또 구심력을 형성하는 것, 구심력으로 그 통솔하고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리더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더십은요, 중요한 것이 그 통일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일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목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형성시켜 나가는 것인지, 이것에 따라서 정말 리더십을 잘 발휘를 하는 사람이구나,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말을 할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리더십과 헤드십은 조금 이렇게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의 리더십은 거의 그 헤드십이었죠. 근데 그 헤드십이 이제 필요한 곳에서는 이렇게 헤드십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본질적으로 있지만요, 그 헤드십이 리더십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헤드십은요, 공적인 권위와 또 지위와 또 법으로 인정된 권한한 기반에서 발휘되는 그런 지도력, 그것이 헤드십입니다. 군대 같은 그런 조직, 그런 그 엄격한 조직, 이런 곳에서 그 헤드십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헤드십과 리더십은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될 것입니다. 헤드십 있고 리더십이 있고, 이도 비슷한 게 있네요. 이 말고도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리더십, 다시 말씀드리면요, 물을 다스리거나 이끌어가는데 이끌어가는데 그 지도자의 능력, 다른 말로 지도력, 통솔력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헬퍼십이 있는데, 헬퍼십은 리더십의 동반자적 역할을 말합니다. 창조적 리더십을 발휘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헤드십, 헤드십, 공식적 권위와 지위에서 법으로 인정된 권한을 기반해서 발생하고 나타나는 그 지도력, 엄격한 계층 구조에서 발생을 하죠. 군대 조직, 경찰 조직, 하다못해 조직 폭력 같은 조직, 이런 곳에서 헤드십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멤버십이 있습니다. 멤버십이 단체 구성원들의 그 자격이나 지위, 멤버십은 어떻게 말하면 결속력, 그 다음에 이런 의미로도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로드십 아마 처음 들어본 것입니다. 로드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리더십, 이것이 바로 로드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 행정에서 말하는 리더십은 무엇일까요? 저 리더십 이렇게 대충 이렇게 의미를 봤는데, 행정적인 의미에서, 교회 행정적인 의미에서 교회의 그 리더십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좀 일반 리더십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 행정은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은요, 교회를 통치하고 경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이것은 교회 행정에서 먼저 밑바탕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중심의 리더십, 즉 이것이 즉 하나님의 중심의 리더십이 그 교회 행정은 있어야 됩니다. 교회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도자는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자의 도구, 다시 말하면 청직이라는 거죠. 그것을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일반 행정과 교회 행정의 리더십의 근본적인 차이가 됩니다. 일반 행정의 리더십은요, 자기 만족, 결정, 야심, 자기 수단, 개발, 타인에게 명령, 개인에게 입장을 고려한 동기, 유발, 독립적, 자기 정동화 등 기타 등등의 이런 그 특색들이 밑바탕을 깔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크리스찬 리더십, 교회 행정에서 말하는 그 리더십은요, 하나님에서 만족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고 자신을 낮추고 버리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개발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동기유발하고요, 하나님께 의존적 말씀으로 항상 교정받는 등의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행정의 리더십은 영적 행정 리더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 행정 리더십은요, 조직 운영에 있어서 구심적인 그 힘을 형성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 행정 리더십입니다. 교회 행정 리더십이면요, 그 목표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단결하게 만들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 그것이 교회 행정 리더십입니다. 목표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단결하게 만들고 그것을 실현하고 형성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 행정 리더십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줄 정도 되는 이 말이지만 이것이 여러분들이 뼛속으로 또 영혼적으로 이해를 해야지만이 교회에서 그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목표에 대해서요,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목표, 또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조직이나 그 기관에 대해서 그 공동적인 목표에 대해서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단결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반대로 명령이나 무슨 또 추궁하거나 그 다음에 무슨 그 다그치거나 그 다음 무슨 또 계약계약 그런 것이 아니라 이들이 바로 자발적으로 또 단결하게 만들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그 사용할 수 있게끔 세워야 됩니다. 그것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그 교회 행정 리더십을 잘 발휘하고 있냐 못하느냐 이런 것을 말을 할 수가 있죠. 한국 교회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의미가 좀 덜 합니다. 왜냐면요, 유교적인 그 바탕이 바로 한국 교회고요. 그 유교적인 그 문화나 바탕들이 한 교회도 있죠. 뭐냐면 윗사람에 대해서 또 권위자에 대해서 또 통솔한 사람에 대해서 그 교회에서 굳이 안 가르쳐더라도 우리 삶 자체가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런 것이 이렇게 먼저 습관화가 되고 기본화가 되어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교회 사역할 때 많이 이렇게 원래부터가 잘 훈련이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스트레스가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에서 많은 어려움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외국 교회나 또 이렇게 다른 나라 그 타 문화권에서 이렇게 그 교회 행정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그러면 많은 그 어려움을 받죠. 왜냐면은 이 사람들은 이렇게 훈련되어 있지 않고 알지도 못하고 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목표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단결할 수 있게끔 그것을 동기를 유발을 잘 시켜야 되는 것. 뭐 설교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또 그 리더십 역량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들이 자발적으로 단결하게끔 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끔 자발적으로 또 사역하게끔 자발적으로 그 공동의 목표에 대해서 열과 성의와 또 헌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교회 행정의 리더십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통일성을 확보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성취하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열된 그 행동을 통합하는 것. 이것은 그 뭐냐면 동기유발을 잘 시켜야 되죠. 뭐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신학적인 사상을 통해서 또 말씀적인 원리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잘 교육함으로써 자발적으로 동기유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리더십의 역할이고 이것을 이렇게 잘 발휘해서 조직을 잘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교회 행정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리더십에는 몇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리더십은요, 헤드십과 다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구조의 산물이 아니죠. 리더십은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의식적 공동감이 바로 밑바탕되어 있고 형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리더십은 몇 가지 구성요가 있습니다. 보통 세 가지인데, 먼저 지도자와 추종자, 그리고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도자와 추종자들이죠. 지도자는요, 조직 속에서 구성원 간의 구심력을 발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의할 점은 헤드십이 아닙니다. 직위에 부여되는 공식적인 권력이, 직위에 부여되는 공식적인 권력에 기반한 헤드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아니죠. 헤드십은, 그런데, 아니죠. 그래서 어떤 거냐면,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곳에서 헤드십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좀 이렇게 권위형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건데 헤드십으로 이렇게 리더십을 이끌어내는 것을 발휘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 사람들이나 뒤에 있는 사람들이 수긍수긍 거리죠. 인간적인 평가를 좋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많은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쌓여가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뒤에서 수긍거리고 지도력을 이끌어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 다음에 추종자가 있습니다. 추종자는요, 리더는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수이지만은요, 이들을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수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거의 따라가는 사람들, 그 추종자라고 하죠. 심리학에서는 추종자를 갖다가 명령이나 지시 요청에 대해서 남의 말을 따르는 행위,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을 갖다가 추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지도자와 추종자 간에 서로 수용 가능한 자발적 행동이 유도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추종자입니다. 많은 다수이죠. 근데 추종자는 추종자는 없는 것이 아니라, 추종자이지만은요, 얼마든지 이렇게 리더가 될 수 있다. 지도자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면도 있습니다. 구성원이 있습니다. 멤버인데요. 이거는 동일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뭉쳐있는 집단, 이런 큰 집단을 갖다가 구성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될 수가 있는가?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될 수가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죠. 자질론과 상황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될 수가 있는가? 자질론은요, 쉽게 말하면 그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리더십을 발휘할 그 특징들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된다. 리더가 된다가 이렇게 자질론입니다. R.M. 스토기는요, 리더가 가져야 되는 자질로서는요, 신체적 특징, 사회적인 배경, 지능, 개성, 가업에 관련된 성격, 사회적 특성, 이런 것들이 리더가 가져야 될 자질이다. 이런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버나드는요, 리더가 가져야 될 자질로는 활력과 인내력, 결단력, 설득력, 책임과 지적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바로 리더가 될 수가 있다고 말을 하죠. 버나드는요, 리더가 될 자질로는 사회적 성숙감, 원만함, 내적 동기, 인간관계 등 이런 자질들이 있어야지만이 리더가 될 수 있다. 자질로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될 수가 있고 또 리더가 된다, 이 말이죠. 그와 반대로 상황론이 있습니다. 상황론이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또 성경에서 말하는 상황론이 바로 리더십의 이론의 틀이죠. 쉽게 말하면 모세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또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또 리더로 불렀을 때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왜냐면 나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그런 자질과 특성을 가지지 못해서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 자리에 앉혀가지고 리더가 되게 만들었죠. 리더는요, 이 말은요, 그게 리더가 될 그 자격이나 지위는 없더라도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은 그 저절로 리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아주 이렇게 또 신학교에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패싸움하고 그런 과거는 전혀 모르죠. 아주 막 이렇게 개 망나니처럼 산 큰 대형교회 목사가요, 목사께 세습을 받죠. 그리고 그 교회를, 그 대형교회를 이끌어 가죠. 충분히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자기가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뭐 그런 의미도 됩니다. 저도 또한 이렇게 그 상황론의 리더십 이론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성적인 사람이었고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소심해서 여학생이 학생 시절에 여학생이 말을 걸면 얼굴이 빨개지고 그 앞에도 못 가는 그런 소심한 하나의 사람이었지만은요. 그래서 뭐 앞에 나가서 설교를 하고 찬양을 인도하고 조직을 이끌어가는 그런 꿈도 못 꿨는데 그렇게 할 수가 됐습니다. 왜냐면 그 자리에 앉아보니까 내가 그렇게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그 상황론입니다. 리더십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리더십은 크게 세 가지, 권위형, 민주형, 방임형, 이거 세 가지 스타일로 리더십이 리더를 이끌어가는 형태가 있죠. 권위형이 있습니다. 이 권위형은 맥그리어가 X형 인간관, X 인간관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X인간관은 어떤 인간관이냐면요, 교주 결정에 소극적이고 스스로 책임지지 않고 그런 이라고요. 그다음에 또 수동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누구입니까? 쉽게 말하면 그 군대 군인들 군대 군인들이 거의 이런 사람이죠. 군대 군인도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주 과거로 흘러갈수록 중세 고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의 이런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형태를 띠고 있을 때 권위형 그 리더십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이끌어 가죠. 왜냐면 사람들 자체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교육되지 않고 관심 없고 그냥 수동적으로 되다 보니까 누가 힘센 사람 앞에 나가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면은 아무 생각 없이 유리 없이 이렇게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형태가 권위형입니다. 권위형은 권한과 책임을 수정자에게 절대 배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수정에 직접 집중시켜서 하고요. 거대한 그 조직에 대해서 지배자로 군림하고자 합니다. 중앙적인 통제 시스템을 하고요. 엄격한 계층 구조를 만들어서 그 조직을 이끌어갑니다. 많은 비판이 있죠. 현대에서는 이렇게 권위형으로 나가면 안 되다.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만은요. 대형교회, 그 다음에 그 목회자들이 거의 이런 식으로 조직을, 교회를 이끌어가고 행정을 하죠. 많이 비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형입니다. 민주형은요, 맥그리가 Y형 인간에 대해서 말합니다. Y형 인간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구성원들이 스스로 책임지려 하고 조직 결정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적으로 그 행정 시스템을 이렇게 추구하고 이렇게 참여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행정 시스템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폭넓은 토의를 거치면서 합의 사항을 도출해내서 그런 상태에서 자율성과 책임을 가지고 조직 운영에 관여하는 것. 이게 민주형이죠. 그 다음에 자유방임형이 있습니다. 자유방임형은요, 그 리더가요, 참 재미있습니다. 자유방임형에서도 리더인이 있죠. 그런데 이 리더가요, 어떠냐면요, 리더가 있는지, 리더가 없는지, 그런 상태가 자유방임입니다. 왜냐면은 조직원들이 알아서 스스로, 어떤 통제나 어떤 그 지휘에서 이렇게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직원들이 알아서 다 하니까 알아서 그냥 하다 보니까 자유 이렇게 쉽죠. 그래서 리더는 그 존재감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그 구성원들 자체가 알아서 하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캐나다 그 기업의 한 모기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 패밀리 비즈니스 1900
76년 약 45년 된 그게 회사인데 그 오너가요. 그다음에 그 시스터가 이 자유방임용 시스템을 운영을 합니다. 당연히 그 매니저가 있고 슈퍼바이저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수평 구조로 인해서 자기 포지션 이렇게 이자 어떤 그 리더십 이렇게 그래서 어떤 그 수평 구조로서 어떤 그 친구처럼 그다음에 아주 동등한처럼 이렇게 옆에서 그 책임을 지는 일을 하고 있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 매니저인지 슈퍼바이어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누가 푸시도 없고요, 체크 파워도 없고 그러니까 일을 할 때도 창조적으로 그다음에 마음도 편하게 스트레스 안 받게 일을 이렇게 잘 나갑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만족하고 행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이상적이죠. 자유방향의 리더가 있고 또 조직원들도 자유방향으로 일을 하고 스스로 알아서 책임하고 이렇게 일을 마무리하는 것. 이것은요 거의 이렇게 아무나 이렇게 이런 조직이 되지 않고 이렇게 리더십 발휘가 안 되죠. 어떤 곳이나 연구소나 대학 같은 거. 왜냐면 이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행동하고 이성적으로 그다음에 또 이렇게 자기가 해야 될 것은 충분히 알고 그리고 오히려 외부의 간섭이나 또 어떤 체크파를 받게 되면은 그런 능률들이 떨어지는 기간이 때문에 그렇죠. Repeat Life TV